이혜지 세무사님이 소개한 부분이 이제 신규환 세무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조세와 법에서 실린 부분을 오늘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풀 텍스트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이미 발표도 하긴 했지만 공유 경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유경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있더라고요. 이 논문이 보니까. 이미 발표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산업 매출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유경제가 기존의 산업을 대체한다 그러면 기존 산업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서 얻는 세수는 줄고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그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신고하긴 하되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 추계 신고나 단순 경비율 제도의 일부 변형 적용, 기존의 소득 체계에 가지고는 맞지 않는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광세에 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세 이제 거래대 방식이 보면 거의 원천 징수 방식으로 해서 소득이 있으면 거의 과세하기보다도 그런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 단계마다 어떻게 과세하는 이런 것들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제안을 했는데요. 이 생각은 숙박 공유업의 기존 사례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을 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관한 긍정적인과 부정적 시각에 따라 세제 방향도 달라지긴 할 텐데 사업자 범주로 공유경제를 포함시키면 소득세나 부가세 부분의 경우에 납세 협력 비용을 좀 줄여지는 방안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자 들어오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경제 부분의 경우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기도 하기도 하면 첫 시작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세 틀에 들어오게 하려면 좀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줘서 과세 틀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틀에 올 수 있도록 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인 제안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의 경우 과세 방안도 긍정적이긴 한데 이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신설의 부분요. 저도 이제 지방세, 지방재정 부분도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는 지방세에 의한 세목 신설 부분이 이제 헌법 개정 이야기 나올 만큼 굉장히 역사 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방세 세목 하나 신설하라. 우리가 지금 11개 세목이 있는데요. 헌법상 조례로 의해서 신설은 어려울 거예요. 헌법에 개정되지 않는 한. 뭐 지방세법에 의해서 11개 세목에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지자체의 새로운 세목 신설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와 결합해서 나와야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 등장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히 국세청이 등장하는 게 새로운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위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에어비앤비는 아마 주택 등일 거고 심지어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앞 발표에서 사례 1, 2, 3에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집 빌리는 부분을 방 한 칸 빌려준 걸 시작했다가 아예 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본격적인 사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이 아닌 걸로 들 수도 있지만 주택이 시작된 에어비앤비 설명을 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을 설명을 했고요. 자동차 부분은 운전만 생각하는지 렌트카 부분이 이제 소카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제 보니까 자전거 그다음에 주차장도 공유하는 부분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제 이슈만이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험사고로 상정을 해서 보험사고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고인데 우버를 운전했다라고 하면 내가 집을 오가는 개인의 출퇴근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태우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에 또 다른 보험사고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보험에 관한 문제 그다음 적정임대료 부분도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관한 부분은 세제뿐만 아니라 학계, 실무계에서 현재 진행형이더라. 굉장히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경제의 경우는 기존 경제의 파괴일까? 아니면 새로운 영역 창출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각자 생각하신 바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인식 차이가에 따라 세제 모습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세제는 불확실을 제거하는 것은 좀 빨리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진출을 할 때
법에서 못하도록 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익경제 미국에서 휩쓸어서 각광을 받았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의 불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처 그걸 상정하지 못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데요. 저 이 과정에서는 법에 위반될까? 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기존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작정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영역을 띄운 사람은 과세에서 파괴되지만 시장경제 부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의 공평성 부분을 언제 어느 방향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저 역시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